그럼 우리 국내에서 그 있는 그 에이즈 예, 현안 뭐 지금 실태는 지금 어떤 정도입니까 지금? 작년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작년 네. 발표니까 2014년 자료를 2015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네, 최신이네요. 네, 그렇죠. 네.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이제 그 1191명, 약 네. 1200명이 신규 에이즈 환자로 이제 또 등록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엔사나 에이즈 관리국 등의 표현대로라면 네. 3.9배, 약 4배를 네. 사실은 잡아야 됩니다. 그거보다. 디텍트가 안 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검사 받아서 에이즈랍니다라고 나온 분이 1200명 가까이 있는 겁니다. 1191명이 계십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91명이 여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가 여자인 거죠. 네, 네. 93%가 남자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WHO가 말하는 전형적인 아직은 에이즈 확산이 1단계에 놓여 있는 나라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에이즈 걸리신 분들의 대부분이 아닌 분도 있습니다만 네. 대부분이 성접촉으로 에이즈에 걸렸으며 걸렸다 하면 남자다. 왜냐면 우리 이제 그 이쪽 의료보건 쪽에 관련된 분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는데 독감이 돌고 있는데 독감 환자라고 오는 사람 중에서 6, 7명은 노인이다. 그럴 때는 걸렸다 하면 노인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독감은 걸렸다 하면 노인이야. 요즘 독감은 걸렸다 그러면 장염기가 있어. 왜 10명 온 거 중에 온 분들 중에서 6명이 같이 장염기가 있으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근데 같은 표현으로 에이즈는 걸렸다 하면 남자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에이즈에 걸렸다 하면 남자이고, 그리고 이제 성접촉인 건데, 그래서 MSM이, 우리나라 에이즈 확산에 주된 이제 그 플랫폼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1191명 중에서 653분이 왜 자기가 에이즈에 걸리게 됐는지 경로를 밝혀주셨습니다. 감사하게. 근데 그 653명 중에서 한 명 빼고 다 성접촉으로 에이즈에 걸리신 겁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근데 이제 이 한 명도 무관하냐? 이제 그 얘기는 우리 염원장님이 받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사실은 실존적으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상 가운데에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그러한 진한 액체들이 혈액정액, 질액장액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그 상황은 남성 간, 드물게는 이성 간에도 예, 항문을 통해 벌어지는 피가 터지는 성접촉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수 에이즈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에이즈 사건을 보면은요, 남녀 간의 정상적인 결합이 얼마나 최소한의 그 경계막이 되어지고 있고 보호막이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네. 여수에 있는 이제 이분은 여수 출신 여성은 아닙니다. 여수로 이동을 해서 매춘을 하신 분입니다. 매춘을 하셨는데 내가 이제 사실은 300명 이상의 남성과 에이즈 걸린 몸으로 사실은 성관계를 했다. 근데 내가 콘돔을 쓰자고 얘기해보기도 했지만 거절한 남자들이 꽤 있다. 그래서 사실 100명 넘는 사람이 거절했다. 네. 그 100명 넘는 사람들 여수 남자들이었으니까 피검사를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모티브가 돼서 나온 영화가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몇백 명과 매춘을 했는데 이제 그 6,000명이 넘는 여수 남자들이 피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내가 그 여자와 산 것 같다. 아이고. 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남자 다 잡아다 있대요. 예, 진짜로 그래서- 보건소. 지나가는 남자한테 걸어다니는 애들은 다 잡아다가 당시에 펴고 야. 갔대요. 아, 진짜. 여수 보건소 자체는 세상에. 그때 당시 예. 100명 정도의 예. 혈액을 하루 안에 검사할 수 네, 있을 정도의 네, 능력이었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고 네. 아마 보건소가 아닌 곳에서 검사하신 분까지 네. 하면 정말 많이 검사를 받았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웃지 못할 해프닝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남성분들을 예, 참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경각시키는 사건이 있죠. 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몇 명이 에이즈에 걸렸냐면 그래서 네. 한 분도 걸리지 않고 끝났어요. 어. 검사 결과는 그랬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여성과 남성의 성관계는 피 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은. 예. 근데 이제 이와 비슷한 일이 제천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에이즈에 걸리신 한 남성분이 이제 그 운전을 하시는 남성분이 네. 이제 이제 매춘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남자와도 나는 성관계 했다. 그렇게 얘기해 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소수지만 매춘한 여자와 잤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이 여자분들이 또 여러 명의 남자들과 그쵸. 성관계하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제천에 있는 수천 명의 남자들이 네. 또 아무래도 또 검사를 예, 받아요. 그렇죠. 네. 검사를 받고 문전성시를 이루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제천에 몇 번 집회를 하러 갔었습니다. 가면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요, 정말. 그 사건을 다 얘기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또 찔리시는 분들이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제천 사건은 그 사건뿐이지 제천은 멀쩡한 도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그때도 아무도 에이즈 안 걸리고 끝났습니다. 예, 굉장히 청정한 도시이고 예,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예, 금마무리인데 금마무리. 마무리. 예, 왜냐면 만나시는 분들마다 따뜻하세요. 예, 그래서 되게 따뜻하시고 온화하신 분들인데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네. 단 한 사람의 그 운수업을 하시는 그분 때문에 그러한 오명을 입게 되었던 거고 그 수천 명이 근데 또 그때 당시도요. 지금과는 또 달라서 에이즈 검사를 하면 그렇게 금방금방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네. 여수 때는 더 심했습니다. 10년도 넘게 전이기 때문에 에이즈 검사를 받고 나면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정말 수많은 분들이 회개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천 때도 그랬을 거라고들 합니다. 성애, 호모섹슈얼리티, 그 성애, 호모섹슈얼리티는 동성애를 공식으로 부르는 말이죠. 네. 그래서 동성 간의 섹슈얼리티, 성관계가 벌어지는 게 동성성애가 동성애인데 이게 마치 러브, 사랑인 것처럼 네. 사실은 대부분의 잘못 행해지고 있는 섹슈얼리티는 죄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을 동일시하는 선상에서 그래서 내가 걔랑 사랑한다. 내 개 호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성 동거 통과된 이 나라에서 네, 5년간 에이즈 중직이려던 암계 제인하고 결혼을 한 거죠. 21살 총각이. 그러면서 전부 다 친지들을 모아놓고 내게 제인하고 결혼할 건데 했으니까 나한테 여자친구 소개하지 마세요. 내가 기르던 암계 제인이 내 네. 와이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랑입니다라고 하게 되는데 분명히 성관계 이꼴 사랑이 아니고 성애 이꼴 사랑이 아니며 철저하게 정말 이 모든 성애를 사랑이라고 부르는 악한 이 물타기 네. 언어 프레임에서 밀려서는 안 되고 또 여수 에이즈 사건을 통해서 예 정말 안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참 에이즈 어떤 그런 그 남성과 여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같은 네. 질병의 통로가 그러면 남성과 남성이 했을 때 그 에이즈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도대체 어떤 병이 걸리고 어떤 증세가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네. 김 약사님 말씀에 약간 첨언을 드리자면 네, 네. 여수 에이즈 사건은 집창촌에 일했던 여성이 본인이 에이즈 환자임을 알고도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남성들과의 성접촉이 있었는데 정말 여수의 불특정 다수를 다 불러다가 피를 뽑아도 한 명도 옮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남녀 간의 성관계는 참 안전한 것이다라는 실증적인 경험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고 네네. 그에 비해 여수와 좀 떨어진 지방 모 도시 네네.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찜질방에 30대 초반의 남성이 직장 회식한 다음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찜질방 가서 잤어요. 싸니까 네. 가서 목욕하고 잤는데 강간을 당한 거예요. 남자한테. 아. 그래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아이고. 그 한 번으로. 이만큼 남성 간의 성관계는 위험한 거다라는 걸 실증적으로 네. 보여줬던 사건인 거죠. 그리고 그 얘기도 해주세요. 아까 제가 그 653명 중에 나머지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약사님 말씀하신 통계 중에 한 명 성관계 외 감염 경우가 딱 한 개 있었는데 수직 감염이었어요. 여자 애기. 네. 네. 수직 감염은 뭐냐면은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네. 이 엄마가 에이즈 엄마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딸 아기가 나왔는데 얘가 에이즈 아기로 태어난 경우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엄마가 애를 임신했는데 그 집도 딸을 임신했었어요. 그런데 몸이 이상한 거예요. 너무 막 이 불편한 증상이 많이 나타나니까 산부인과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보통 산모들이 겪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이 나타나니까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에이즈에 걸렸어요. 네. 그럼 이상하잖아요. 자기 남편밖에. 그런데 그래가지고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내가 에이즈 걸렸대. 그러니까 남편이 그 전화를 받고 그날로 도망가고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참.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에이즈 환자였는데 숨기고 결혼을 해서 그렇게 애까지도. 야, 정말. 그래 이거는 참 인간성이란 말을 우리가 어디다가 사용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그런 사건인데 아이고. 이걸로 끝났으면은 정말 너무나 네. 그랬는데 이 여자분이 에이즈 환자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에 감염내과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서 에이즈 약을 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가보니까 자기 남편이 앉아있네. 알고 보니까 해필이면 같은 병원 같은 교수님 환자였던 거예요. 진짜 원수는 외나무단에서 만나게 하시는 꽤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 여자분이 또 태권도 유단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앞차기 뒤차기 그냥 거의 뭐 2단 3단 되니까 막 저희 그 기술 다 나간 거죠 이제 기술이.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막 얻어 맞는데 맞아도 저항을 못하죠. 왜냐면 인간이면은 거기서 맞아야 되는 거죠. 그냥 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피 막 튀고 막 에이즈 바이러스 쫙 막 피해가지고 청소 아줌마 와서 대걸레로 닦고 막 이제 그런 천국이 벌어졌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작년 얘도 결국에는 다 100% 성관계를 통한 감염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공식 보고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그 한국엔 그 질병관리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에이즈를 총 관리하는 그런 네. 직접적인 부서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HIV 에이즈 관리 지침이라는 문건이 있어요. 여기에 에이즈 고위험군을 2개를 꼽습니다. 첫 번째가 남성 동성애자입니다.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 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입니다. 이게 좀 길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유흥업소에서 계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받아요.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반드시 그분들은 에이즈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여성분들이 에이즈 검사를 하면 검사가 안 나와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산전 산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에이즈 검사를 다 통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크린 다 된답니다, 그게. 근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희한하게도 거기서는 에이즈가 검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에이즈 여성 환자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자꾸 에이즈 환자가 나오냐? 그건 바로 남성 동성애자고 남성 동성애자 중에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는 사람이 네. 여성에게 에이즈 균을 인젝션 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성이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보고서의 내용이 그렇고요. 네.